비워둔 아랫목.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렸습니다. 혼자 집을 보던 할머니는 빗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말린 빨래들을 개키다 말고 그 옷가지들을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그새 사방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창 쪽으로 다가가서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뜰에는 라일락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초록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빗방울을 서로 받으려고 다투는 아기들의 손 같았습니다. 금세 빗줄기가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원 아이들이 비 맞겠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뒷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아까는 날씨가 맑았던 터라 모두 우산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빼며 대문 쪽을 살폈습니다. 길바닥에 누웠던 강아지들이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흉내만 낸 채 이쪽 저쪽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서 있던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고? 대문 앞에서 누가 얼쩡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 같기도 했고 수상쩍기도 했습니다. 우산을 찾아든 할머니는 현관에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서서 잔디가 깔린 마당을 섰습니다. 빗줄기는 방 안에서 창을 통해 내다보며 짐작한 것보다 더 굵었습니다. 대문 틈새로 돌아서 있는 사람의 등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좁은 마당을 지나 대문께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자 또래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은 꾀지지했고 얼굴엔 꼬질꼬질 떼국이 흘렀습니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아이는 할머니를 힐끔 한번 쳐다보고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군왕류 저런 감기가 들었구나. 부르르 떨고 나더니 아이는 다시 쿨룩쿨룩 기침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리 온.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버티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거실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괜찮다. 들어와. 제 발이 더러워서요. 할머니의 눈길이 아이의 발에 멎었습니다. 온통 흩투성이어서 고무신인지 운동화인지 또 그것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뭐, 발이야 씻으면 되지. 할머니는 아이를 먼저 욕실로 데려가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뒤 손자의 옷을 내주어 속옷까지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점퍼는 품이 조금 낙낙할 뿐 길이는 마치모처럼 딱 맞았습니다. 아이는 한결 멀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불안한 듯 자꾸 곁눈질로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에 언제 데웠는지 따뜻한 우유와 과자,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배가 고팠던지 아이는 걸신 들린 듯 아귀아귀 먹어댔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내온 빵까지 말끔히 먹고 난 아이는 벽에 기는 채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얘야,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가거라. 할머니는 굳이 아이를 손자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만지던 빨래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쿨룩쿨룩 기침소리가 나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는 손자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며 혼자 빙그레 웃더니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현관과 손자 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서성거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한테 꾸벅 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현관에 벗어둔 제 신을 찾아 신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제 발에 신겨진 새 양말과 흑투성이 운동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신장을 열어 손자의 운동화를 내주었습니다. 자, 이걸 신어라. 네 옷은 빨아놓을 테니 나중에 와서 가져가거라. 아이가 촉촉히 젖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재촉하듯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 운동화를 신고 제 신은 집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고개를 숙여 다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앞서 출입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새로 둥이 터오듯 밖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들었던 우산을 놓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쳤네. 하늘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 난 아이가 할머니를 향해 빙긋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막 대문을 열려는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산에 갔던 식구들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길산이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에 집 안으로 뛰어들려던 손자와 급히 나가려던 아이가 부딪힐 뻔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멈칫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식구들을 가로막고 아이에게 어서 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간 아이는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쟤 누구예요? 손자가 다그치듯 묻자 할머니는 딴청을 부렸습니다. 이런, 우리 길산이가 비를 흠뻑 맞았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걔가 입은 점퍼 내 거 같은데. 손자는 뒤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의아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다리는 가족들의 못마땅하다는 듯한 눈길을 등으로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던 할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아직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옷 갈아입고 나서 이리 좀 나오너라. 할머니의 말에 대꾸도 없이 모두들 묵묵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아들 내외와 손자가 거실로 나와 할머니 앞에 멋스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여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그 옷은 제가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손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남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건 저도 잘 알지만요. 아무리 그러셔도 길산의 침대에서 자게 한 건 너무했어요. 며느리도 나무라는 두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몰래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참 잠자코 있던 할머니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 때였어. 그때 겨울의 추위는 엄청났지. 돌진한 아기를 안고 피나는 한 여인이 화약 냄새 백해한 도시를 헤매고 있었단다. 약속이 어긋나 남편을 만나지 못했던 거야. 하루는 어느 집 흙담 아래서 거적을 깔고 잠을 자는데 품 안의 아기가 갑자기 열이 올라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 덜컥 겁이 난 여인은 사람 살리라며 그 집 대문을 두드렸지. 사정을 들은 주인은 아기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아랫목을 내주었었어. 그 집도 9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말이야. 겨우 온기가 남아있던 그 아랫목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할미고 그 아기는 저기 저 양반이야. 할머니는 턱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엔 경련이 일었습니다. 집안은 아무도 없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 숨소리를 죽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태 살면서 아직 그때의 고마움을 못 갚았단다. 이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참에 내 한 가지 당부하마. 우리 집 아랫목은 늘 비워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오.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놓을지 모르면 우리 집 사람이 아닌 것이야. 말을 마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서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도 뒤이어 일어나 콩콩 발소리를 내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슬그머니 일어나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만 그 자리에 그냥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가 손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손자는 여태 방바닥에 앉아 침대에 등을 기대고 깍지 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빗물이 덜 마른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는 염치가 멀쩡하더라. 네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네처럼 그렇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한참 자고 갔다. 속상해 말아라. 손자는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만큼 말했는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꽁에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깨를 쓰다듬어주던 할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제야 손자가 울먹이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바보. 잠이 오면 침대에서 잘 것이지 왜? 손자는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손자는 울음소리를 줄이며 흑흑 느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손자를 살펴오시 껴안았습니다. 비 맞았는데 이러다 감기 들겠다. 자, 어서 침대에 누워라. 할머니는 침대 이불 속에 한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따뜻하다. 손자는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 앉은 채로 침대의 이불을 슬그머니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두 다리를 쭉 뻗으며 그대로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는 손으로 손자의 가슴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 탓인지 손자는 가슴에서 온몸으로 따뜻함이 전해옴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의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처럼 아늑했습니다. 손자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그런 손자를 내려다보는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행복에 겨운 웃음이었습니다.